벌써 12월입니다. 우리 시장은 11월에도 크게 하락하며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이 5개월 연속 나란히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는 정말 악재투성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대내외 이슈들이 지수를 압박하면서 코스피 2,500선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과연 이번 달엔 산타가 올까요?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국내 증시 복귀하면서 이번 주 일정 함께 정리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양 지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1.95% 급락해서 2,455선까지 내렸고 코스닥은 2.33%나 크게 떨어지면서 67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무려 2,000개 종목이 하락한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안과 국내 경기 부진 우려, 엔화 강세, 중국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가 증권시장에서 7,483억 원 대거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509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5,88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지수는 속절없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외국인이 1,088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은 103억 원 사자세 기록했고 개인도 1,110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지수 낙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대형주들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네이버 제외하고 8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3%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예상되는 미국의 대중반도체 추가 규제안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HBM에 대한 제재는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0.7% 밀렸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5%,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 기아 등이 2%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대형주들은 낙폭이 더 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그리고 JYP엔터가 3.5% 상승하며 선방했지만 나머지 8개 종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알테오젠이 7.4% 밀리면서 약세의 골이 가장 깊었고요. 에코프로 BM도 6.3%, 에코프로가 5.3% 하락하는 등 2차 전지주들도 부진했습니다. 더불어서 HLB와 리가켄바이오, 휴젤 클래시스 모두 3%에서 6%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0전 내린 1,39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주간 거래 때보다 소폭 올라서 1,396원 수준이었는데요. 한산한 거래 속의 환율은 다시 1,394원 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잔잔하게 문을 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반등하던 증시를 또 밀어버린 악재 속에서 대응 전략 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트럼프 내각 및 관세 이슈의 상단은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구조조정 임무를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현지 시간 5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개혁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때 나오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면 또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되는 만큼 경기와 소비 심리 회복 여부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를 비롯해서 여러 업종별 이벤트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6일과 7일에 미국에서 뇌전증 학회와 혈액 학회가 개최됩니다. 뇌전증 학회에서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타로스 아이바이오와 GPCR 등이 혈액 학회에 참석해서 치료제 일상 결과와 치료법 등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일부터 5일까지는 북미 영상의학회가 열립니다. 루닛과 뷰노, 뉴로핏, 코어라인 등 세계 최대 영상의학회에서 기술력을 선보이는 만큼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현지 시간 오늘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마 규제 완화 관련 공청회도 열립니다. 미중 관련 분쟁 관련해서 히토류주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징어 게임 시즌2 1회 시사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클라우드와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데요. 콘텐츠와 영화, 클라우드 AI 관련주들도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 거래에서는 STO, 토큰증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토큰화를 통한 미국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이란 보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장까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통상 연말은 훈훈한 분위기지만 우리 시장은 유독 추운 모습인데요. 과연 이번 주는 시장 흐름 변화가 있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